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마일즈입니다. 버니 PD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UFC에 유주상 선수 후원하고 있잖아요. 유주상 선수가 UFC 첫 경기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6월 7일에 첫 경기. 맞아요. 6월 7일 날 제카사라기? 예카사라기인가? 제카사라기인가? 제카사라기? 하여튼 그 선수하고 이제 경기가 잡혔다고 해서 응원 콘텐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응원을 하려면 좀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분석을 좀 해왔거든요. 다소 편파 방송인 점, 네, 편파 방송인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면 유주상 선수 응원해야죠. 선수 프로필부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유주상 선수의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1994년생, 지금 175cm, 아주 크죠? 킹스턴원 출신이고 현재는 타이거짐 소속이라고요. 종합전적은 8전 8승. 무패, 다 이긴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인 UFC 파이터로는 25번째고 AFC와 일본 히트 단체에서 패더급 챔피언을 지냈었죠.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수고 카사라기는 국적은 인도네시아 선수고요. 나이는 95년생, 승자 조건은 BTG 컵. 유주상 선수가 2cm 작습니다. 소속팀은 각한 바이트 클럽, 그리고 MMA 파이트 아카데미, 종합전적은 통수 8전 4승 4패. 4패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패배도 한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유주상 선수님은 아직 패배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패배를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약점이 없는 파이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경력은 인도네시아 격투기 단체 원프라이드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2023년 로드 투 UFC 시즌 1 라이트급 토너먼트 준우승을 차지한 뒤 UFC에 입성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UFC 파이터. 현재는 UFC 전적은 1승 1패라고 하시네요. 유주상 선수는 첫 경기이기는 한데 당연히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유주상 선수는 행운이 없어도 이긴다. 행운이 없어도 이기신다. 그렇죠. 뭐 그런 행운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뭐 한 방 아닌가. 아니, 원펀맨이다. 원펀맨이죠. 근데 파이팅 스타일도 정리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파이팅 스타일은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약간 타격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주상 선수는 원래 복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워낙 뭐 스텝도 아주 정교하고 펀치도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푸도크도 굉장히 뛰어나서 들어갔다 빠졌다 막 피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복싱 선수라고 해서 주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타격 스타일을 하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UFC 패더급 전성기의 코너 맥그리거 이런 분을 롤모델로 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8승 중에서 3승을 KO로 이겨냈고 그 나머지 절반은 판정승으로 이뤄낼 정도로 정교함이나 지구력, 판정승을 이뤄내려면 끝까지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저 끈기가 있어야죠. 그런 파이터라고 볼 수 있고 뭐 워낙 기본기도 탄탄하시고 복싱 선수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라운딩 땅바닥으로 끌고 가서 막 목 조르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는 이제 올라운드형 파이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유주상 선수가 얘기했더라고요. 한방 펀치만 좀 피해주면 그래플링이든 뭐든 뭐 그냥 이긴다.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쵸. 어떻게 이길 건지 선택할 수 있다.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과 그라운드로 가서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제카사라기는 우슈 산타가 뭐죠? 우슈라고 중국의 무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슈 산타는 뭐냐면 그거를 약간 복싱처럼 글러브나 아니면 이 보호대 같은 것들 아니 보호대 끼고 하는 애요. 왜? 날카로운 킥과 변칙 공격을 구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오른손 펀치가 유명하다. 오른손 펀치 좀 세긴 한데 그것만 피하면 뭐 그래서 유주상 선수가 요 펀치만 피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로드 투 UFC 준결승에서 한국의 기원빈을 상대로 오른손 한방 펀치 KO승을 거두는 등 강력한 피니쉬를 여러 차례로 선보였다. 마지막 한 방이 좀 센 선수네요, 보니까. 오른쪽 주먹밖에 없다는 거죠. 약점이 있는데 그래플링 수비가 약점이래요. 근데 이제 유주상 선수가 그라운드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레슬링이나 주짓수 전문 선수에 비해 테이크다운 방어나 서브미션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안 끝내면 그냥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오른손만 좀 피해서 그라운딩으로 끌고 가든 아니면 좀 잽싸게 이렇게 피하면서 타격을 계속 입혀서 TKO로 끌고 가든 뭐 유주상 선수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상대 아닌가? 그렇죠. 유주상 선수의 주요 경기라고 하면 결국에는 히트 52 일본에서 했던 그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일본 원정 경기에서 챔피언 출신인 쿠라모토 타쿠야를 상대했었죠. 여기서 이제 32초 만에 TKO를 가지면서 그냥 아주 강렬한 인생을 남기면서 유주상 선수님도 한방 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맞으면 정신을 잃는 거거든요. 또 당연히 이번에 UFC로 끌고 온 제테펜 여기서의 경기 역시 일본의 마스토가 가와나 와의 대결을 했었고 여기에서도 1분 15초 만에 KO승을 갖췄어요. 이거를 본 그 데이나 화이트가 사실은 데이나 화이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대 선수는 새로 안 뽑는다. 근데 유주상 선수는 안 뽑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워딩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냥 당연히 이 UFC라는 경기가 격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선수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디스어드밴티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나 보자마자 아 쟤는 UFC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프로가 보기에 뭔가 있다. 제카 사라기의 주요 경기는 2022년 로드2 UFC 대회 토너먼트. 그래서 아시아 유망주들이 UFC 계약을 걸고 결혼은 이제 경연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두 차례 눈에 띄는 KO 승리를 거두었대요. 2023년 11월에서 그 다음에 UFC 데뷔전 루카스 알렉산더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 특유의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1라운드 1분 31초 만에 KO 승을 거뒀다. 데뷔전부터 폭발적인 피니시로 승리를 따낸 사라기는 이 경기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까지 수상하며 UFC 무대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실 첫 UFC 이제 선수기도 하고 첫 승을 이렇게 거둬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완전 국민 영웅인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 선수긴 한데 대진운이 안 좋지 않나. 네, 대진운이 좀 유주상 선수를 만났다는 거는 그냥 뭐 한 방에 질 수 있는 참 안타까운. 그래서 뭐 관전 포인트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우슈산타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타격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격가 대 타격가인데 유상은 워낙 빠른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뭐 히트앤무브 이런 거에 또 능하고 사라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한방 펀치를 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라기가 좀 큰 펀치를 노리는 거를 잘 피해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거나 사라기 선수가 좀 약한 그라운딩이나 그래플링 상황으로 끌고 가면 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고, 유주상 선수가 그 약점을 잘 파고 들어서 이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양. 워낙 유주상 선수 뭐 정교하고 거의 뭐 AI 같은 움직임을 해주잖아요. 한눈으로도 피한다.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어쨌든 이번 경기 뭐 유정 선수 한국의 25번째 선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행한 첫 번째 선수이기도 하고 사실은 차세대 UFC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일 날 잘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방심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방심은 국물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 좀 UFC 잘 못 잘 알리잖아요. 모르는데 좀 아는 척 해봤고요. 아는 척 이렇게 컨텐츠를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뭘 좀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좀 생각하고 온 게 있다고. 네, 저는 이제 그 실제 선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유주성 선수와 UFC 룰로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가 오늘 사실 메인 콘텐츠고요. 물론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유주영 선수 뭐 인간 선수들은 다 이길 거잖아 어차피. 초능력도 쓰고 모두 쓰고 뭐 이럴 정도는 해줘야 좀 상대가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캐릭터를 소개를 좀 할까요? 그래서 한 명씩 해가지고 토너먼트를 만들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하나씩 자기가 쓰는 걸로 하시죠. 가위바위보. 자, 최강 설정은 당연히 원펀맨의 사이타마. 원나블 가져오니까 저도 원피스의 루피를 가져오겠습니다. 뇌절일 수도 있지만 손오공으로. 아, 손오공. 너무 고전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럼 요즘 제일 핫한 에렌 예거. 자, 그러면 대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랜덤으로 뽑을까요? 그러면 손오공과 손오공 대 몽키디 루피. 그러면 사이타마 대 네. 당연히 에렌 예거겠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손오공 대 몽키디 루피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손오공 캐릭터를 그럼 설명해 주셔야죠.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은 사이어닌이잖아요. 베이스폼, 그냥 기본 사이어닌 상태가 있고 출사이어닌 1, 2, 3를 거쳐서 물론 얘는 뭐 에네르기파 같은 그런 저것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타이역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드래곤볼 슈퍼에서 이제 무의식의 극의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뭐 주먹질을 하면 행성 하나 정도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태양이 날아갈까 말까 한 정도의 힘에 이르렀다. 저는 이제 루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얘는 원래 초기 설정대로 하면 고무 인간인데 팔이나 뭐 다리든 뭐 신체 어느 부위든 뼈든 다 늘어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리치가 무한대라는 거죠. 거의 원피스 세계관에 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장색, 견문색, 패왕색을 다 사용할 줄 아는. 무장색은 이제 몸을 단련하는 거 세게, 견문색은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좀 읽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도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어 세컨드부터 기어 5까지 있어요. 기어 세컨드는 이제 몸에 반동을 줘가지고 체온이 오르면서 좀 세지고 빨라지는 게 기어 세컨드. 그리고 기어 서드가 뼈풍선, 뼈에도 바람 넣어서 뼈도 늘어낼 수 있으니까 신체 부위가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단단하면서. 그게 기어 서드고, 기어 포스는 이제 뭐 바운드맨, 스네이프
핑크맨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는 게 기어 포스고, 기어 5는 최근에 나온 건데 얘도 이제 신이 돼요. 태양의 신 니카, 자유자재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하지만 손오공이 지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기지 않을까요? 지구를 날리는 그런 설정하면 안 되죠. 이제 UFC 룰대로 경기장 안에서 싸운다고 봤을 때 우리 그냥 뭐 이거 우리끼리 열폭해봐야 승부가 안 날 테니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BT한테 물어봤는데, UFC 룰이라면 누가 얘기할까? 결론은 손오공 승이네요. 아니 근데 손오공이 이길 수가 없는 게,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두른 사람만 루피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손오공이 무장색 패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손오공이 아무리 때려봤자 그냥 늘어나고 안 아프단 말이에요. 재미와 스토리를 위해서는 루피가 이기길 바라는 팬들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있네. 이상한데? 이 지금 GPT가 루피의 능력을 이해를 못했는데 손오공이 때리다가 지쳐서 왜 안 쓰러져? 루피가 나 고무라서 안 아픈데? 나 고무라서 안 아픈데? 이러면 루피가 그냥 판정승을 하는 거죠. 투표를 해볼까요? 자, 루피가 이긴다 손? 손오공이 이기나 손? 다 옛날 분들이야 손오공 고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더 논리적이었다. 게다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챗GPT가 얘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손오공이 뭘 올라가면 누가 봐요. 손오공? 지금 전 세계 손오공 팬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원피스가 더 인기 많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타마 대 에렌 예거. 근데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에렌 불리하긴 해. 거인화를 할 수 있냐? 약간 요게 관건인데. 거인화를 한다 해도 그럼 사이타마는 정의가 그래요. 제가 안 봤는데 작품 중에서 한 번도 안 져요? 한 번도 안 지죠. 한 대도 안 맞을걸요? 아 이거 너무 벨붕인데 사이타마. 그쵸. 사이타마는 좀 근데 벨붕이긴 해. 사이타마 빼고 다른 거 넣죠? 고조 사투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주술사거든요. 주술을 이용해서 싸우는 애고, 그 중에서 천재로 태어났어요. 유관이 있는데 유관이 상대의 술식을 파악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접 전투를 잘한다. 무한한을 갖고 있어서 거리를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상대가 나한테 오는 요 공격을 무한하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절대 죽어도 닿을 수 없어요. 요 사이에 무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한이고, 그리고 에렌 예거는 얘는 거인인데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딱히 능력은 없고 그냥 거인. 능력은 없는 애를. 아 근데 재생 능력이 좋다. 그렇게 치면 고조사투르도 재생 술식이 있잖아요. 그쵸, 얘도 재생술식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에렌이 거인화를 허용을 해줄 것인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인화를 허용한들 고조사투를 이길 수 있나요? 게다가 에렌은 되게 고민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무량공처를 쓰면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안 그래도 고민 많은 에렌 예거가 더 많은 고민에 빠져 죽어버리지 않을까. 일단 지금 AI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UFC 룰에서 금지되는 거는 거인화 불가, 그리고 무한 불가, 영역 전개 금지, 초능력은 다 제한돼 있고, 에렌이 사실 거인화 못하면 그냥 재생 잘 되는 인간인데, 공격이 읽히고 반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렌은 아무리 해도 질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고조가 이길 수밖에 없다. 손오공과 고조사투른가? 근데 다 제가 뽑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UFC 룰이면 손오공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모든 능력을 쓴다 그러면 고조가 이기죠.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능력을 다 안 쓰면 손오공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손오공은 기본적으로도 인간은 훨씬 넘어선 수준의 무술가예요. 애초에 종족이 초사이언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손오공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데. 손오공 좋아하는 아저씨라뇨. 그냥 졌다고 인정하면. 아니 손오공이 이렇게 세? 손오공이 이렇게 세요? 손오공을 이길 수 있는 건 손오 반밖에 없어요. 얘는 자꾸 뭐가 자꾸 명확하대. 일단 훈련을 수십 년 했고, 얘는 주술만 훈련했고, 압도적 승. 초능력이 허용된다면 고조가 잠깐 우세하다가 손오공이 파워로 돌파? 너무 벨붕들을 가져왔나요? 인간 수준의 타격 능력을 가진 손오공과 무패의 유주상 선수가 싸운다면, 실전 룰 안에서는 유주상이 이길 확률이 높다네요. 역시 손오공도 이기는 유주상. 이거 너무 억지 컨텐츠 아니에요? 신급의 영역에 도달한 손오공도 유주상 선수 앞에서는 진다. 너무 억지 컨텐츠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뭐 진짜로 궁금해서라기보다 유주상 선수님 응원하려고 만든 컨텐츠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7일 경기 당연히 이길 거라고 했지만, 뭐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경기하시면 그게 어떤 스펙 어떻게 나든 훌륭한 선수로 커나가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응원드리고 알프로의 여정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에 열리는 경기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유주상 선수도 파이팅입니다.